1번 조합입니다. 자, 정비법의 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자, 조합에 관한 사항이죠.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있을 때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 됩니까? 그 공유자 각각을 다 조합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대표한 한 명만 조합원입니까? 공유 나오면 소유권 하나잖아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하나니까 공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공유자를 다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자에게 다 분양권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공유 나오면 소유권 하나니까. 공유 나오면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체크하셔야겠죠? 공유 나오면 대표하는 1인.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조합은 조합 임원이 있고 조합원이 있잖아요. 근데 조합 임원이 있는데 임원이 하도 막 말 많으니까 임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기구가 뭐예요? 전문 조합 관리인입니다. 전문 조합 관리인이 이제 선정이 되면 시정군수가 선정해 주면 조합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문 조합 관리인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조합원 과반 출석, 총회에서 과출, 과찬, 찬성을 얻어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해서 요청을 합니다. 전문조합 관리인 좀 선정해 주세요라고 시장군수에게 요청을 해. 근데 여기 혹시 문제집은 동의라고 났나요? 동의나 찬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동의라고 했던 것은 법에 있는 대로만 그대로 써봅니다. 과출, 과찬. 과출, 과찬에 산성으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할 때 그러니까 혼자 요청하면 안 되고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하라고 요청할 때는 총회에서 과반 출석, 출석정원 과반 찬성을 얻어서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된다는 이야기야. 선정되면 임원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이라는 것도 그래서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것은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구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요청하면 선정해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청할 때는 그냥 혼자 가서 요청 걸면 안 되고 과출, 과찬 동의 얻어서 찬성을 얻어서 요청하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때 원래는 이제 정관 변경할 때는 원칙은 얼만큼의 찬성을 얻어서 시장군수에게 변경 인가 받아요.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 찬성이죠. 그런데 그 정관의 내용 중 자재 정비 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사업 구역, 정비구역 위치 면적, 그리고 비용 부담, 시공자 선정 이런 내용 자재 정비 시를 변경할 때는 그때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얼마 찬성요? 3분의 2 이상의 자격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에게 변경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변경하는데 근데 요거 그냥 정관 변경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 그럴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변경 인가 받아라. 그래서 요 단어가 요거 빠지면 여기는 과반수 찬성이에요. 정관 변경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시장군수 변경 인가를 받는데 근데 자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런 변경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 이상 찬성. 시장군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총회예요.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얼만큼의 찬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원래 총회에서는 의사결정할 때 원칙은 얼마의 찬성이 필요해요? 과출, 과찬, 조합원, 과반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 그런데 총회 의결사항 중 사관, 이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중요하잖아요. 사관을 의결할 때는 얼마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까? 사관을 의결할 때 원래는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과반 출석 조합은 과반 찬성이거든. 원칙이 의결 정족수가. 그런데 사관을 의결할 때는 얼마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여기는 과반수입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관의 내용 중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돈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그럴 때는 3분의 2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관은 과반수입니다. 사관은 과반수야. 단 그 사관의 내용 중 사업시행계획 관리정기 내용 중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그럴 때는 3분의 2. 사업비가 10% 늘어날 때. 근데 여기는 사업비 10% 이상 늘어난다는 말 없잖아요.
사관을 의결할 때는 과반 수산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5번은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어디다 틀렸어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원래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지만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더라. 그죠? 이건 개발법 정비법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조합과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기억합니다. 감사 조합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자, 보면 여기서는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고 나머지 지문들 틀렸으니까 정리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2번. 자, 여기는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정비법에 있는 내용들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상업적, 공업적에서 재개발을 해요, 안 해요? 재개발, 상업적, 공업적 나오면 도시환경 개선. 이거 재개발 사업 맞죠?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도 있고 공장 재개발, 도심 재개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은 상업적, 공업적의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한 사업 재개발이다. 맞죠? 자, 2번.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재개발 조합이 설립될 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한다. 실제 조합은 시행자지만 삽질하는 사람은 시공자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는지 그 시기를 물어봤잖아요.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해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되면 총회 열어서 선정하잖아요. 토지 등 수의자가 시행자일 때는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 시공자 선정하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 총회 열어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수의자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냥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선정하지만 조합은 조합 설립이 되면 이때 총회 열어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토지 등 수의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정의 타이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근데 경쟁 입찰하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또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선정 시기를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얼만큼의 동의 얻어야 되느냐? 동의 요건이죠. 재개발 조합은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431 기억합니다. 재개발은 토지 등 수의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31의 동의를 얻어야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은 431 기억하셔야죠. 431. 자, 그 다음 4번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법입니다. 자, 재개발은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있고, 그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리고 또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 방식도 인정되고, 또 무슨 방식도 인정돼요? 환지로 주는 환지 방식, 두 가지 방식 인정되죠. 근데 재건축은 무슨 방식만 인정하고?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방식만 인정하죠.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 재건축은 환지 방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방식도 인정하고 환지로 주는 방식도 인정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재개발은 토지 등 수의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직접 할 수 있나요? 토지 등 수의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인 미만인 경우는 토지 등 수의자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은 토지 등 수의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야 되지만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더라. 이런 지문들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맞는 지문.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죠. 자, 관리처분계획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분양계획, 그죠?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그래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계획 작성하고 인가받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접수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하잖아요. 자,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이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관리처분계획에는 관리처분계획에는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 포함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이주 대책이니 이런 주민 이주 대책이니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이죠. 사업 시행계획에 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에 대한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분양계획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3번 지문도 기억합니다. 자, 재건축 사업 우리 법에는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사법적인 영향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그래요. 재건축은 재개발 그러면 안 되고 재건축은 전원이 동의하면 근데 전원 동의가 힘들죠.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자, 제가 관리처분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분양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등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죠. 그죠? 그럴 때 지상권자에게도 분양권 줄 거냐 이 말이잖아요. 지상권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분양권을 줄 거냐 아니면 지상권자한테 줄 거냐 아니면 둘 다 줄 거냐 이거죠. 자, 우리 재개발에 있어서 관리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주냐면 토지 소유자에게만 줘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합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는 조합원이고 토지 소유자에 다 해당되지만 관리처분계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2개 2번 3번 지문 이것도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기억합니다. 재건축은 전원이 동의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봤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았어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도 인가받아야겠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입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우리 법에 5개 제가 강조만 했는데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근데 분양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아니고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줘야 되지만 이 분양을 포기한 사람한테 임대주택 달라고 하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관리처분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니까 경미해요, 경미하잖아요. 경미합니다. 이것은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아니고 신고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효과를 물었어요. 자,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줘라고 시정군수 등이 관리처분 인가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효과 어떤 효과 발생해요? 건물 철거하고 사업해야 되니까 가장 주된 효과는 방빼 다 나가야 되죠.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자, 제가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 빌려서 상가 세입자가 있어서 이제 신발 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관리처분계획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눈물의 폐업 정리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동의 얻으면 사용수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원래는 요 동의를 받아도 자, 동의를 요게 없으면 요 문장이 맞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 토지 등을 사용수익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의를 받아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눈물의 폐업 정리. 근데 이제 동의 없이는 그냥 사용식이 정지된다. 이런 내용도 정의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지문들 요것들 다 기출됐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정비법 마지막. 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공사 다 끝났어. 관리청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아서 이제 건물 철거하고 사업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쁜 건물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쁜 건물 지었으면 시행자는 조합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비법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인가를 해주는 사람은 누굴까? 개발법은 지정권자가 하는데 정비법은 누구예요?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비법은 누구냐? 그러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등이. 그래서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 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주택공사 등이 준검사를 실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검사 신청이 있으면, 준공인가 신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등은 준공검사 실시하고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 등이 정비법은 준공인가권자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은 지체없이 준검사 실시해서 준공인가합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연구기관, 전문기관의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맞아 틀렸어요. 필요하면 그래놓고 의뢰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필요하면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의뢰할 수 있어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준공인가 전에도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허가할 수 있어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은 입주 예정자에게 사용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 가능하다. 사용 허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을 분양받을 자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자, 언제? 관리처분계획이 작성하면 이제 준공인가 받고 이제 시행자 준공인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분양받을 대지역 건축물로 소유권 이전하고 시행자가 이를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한 여러분은 언제 종전토지 건축물 가름해서 조성된 대지역 건축물 소유권 취득해요? 이전고시 다음 날 무조건 환지처분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관리처분계획이나 환지처분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계획이나 환지계획은 똑같습니다. 취득은 다음날. 이전고시 다음날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날 취득한다. 그리고 또 조심할 거. 해제도 언제 해제돼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이런 해제도 언제 해제된다? 이전고시.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했을 때는 이전고시고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아닐 때는 준공인가하고 시장군수 등이 준공인가하고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준공인가고시 다음날.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수립했을 때는 이전고시 다음날 해제된다. 그래서 무조건 정비법은 취득과 해제가 다 다음날이라는 거예요. 취득과 해제가 다음날. 정비법은 취득과 해제가 다음날. 취득과 해제가 다음날. 개발법은 취득은 다음날. 소멸은 다음날이 아니고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개발법은 취득은 다음날. 정비법도 취득은 다음날. 그런데 관리처분 환지계획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개발법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그리고 정비법은 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날. 이것도 개발법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해제되죠. 해제는. 그러니까 취득과 해제는 다 다음날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준공인가고시 다음날. 관리처분계획 수립했을 때는 이전고시 다음날 해제된다. 이런 내용들 체크하십니다.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 놓으셔야 돼요. 64번에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법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좀만 몇 문제 들어볼까요? 주택법입니다. 자, 제가 주택법은 제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었죠. 세대 구분형을 신축할 때와 이제는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지금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으로 설치될 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기존 주택이 세대 구조 만들어질 때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몇 세대?
여기는 정확하게 한 지붕 두 가구죠.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몇 세대예요? 2세대 이하여야 된다.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으로 설치될 때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2세대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기존 주택이 세대 구조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출입문이 설치돼야 되죠. 그리고 기존 주택,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든지 600세대 아파트가 일부가 이제 세대 구분으로 만들어지시는데, 그때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로 지어야되고, 그리고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으로 만들어질 때는 전체 세대수의 세대 구분이 가능한 것은 얼마를? 전체 세대수의 얼마예요? 10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10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600세대다 그러면 세대 구분이 가능한 것은 60세대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이고 해당 동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고 전체 세대수의 그 세대 구분형은 10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 해당 동 세대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때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답은 몇 번이 답이라고요? 답은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